여러분, 혹시 731 부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731 부대요. 자, 731 부대는요, 나나산 이치 부타이라는 일본어예요. 나나산 이치 부타이, 이게 뭐냐면 731 부대. 여러분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게 역사적으로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인간이길 포기한 새끼들이 아츠마떼 모여가지고 만든 부대입니다. 이게 일본 제국 육군 소속 광동군, 그러니까 그게 비밀 생물전 연구 및 개발 기관이었어. 그래서 이게 원래는요, 중국 헤이룽 장성 하얼빈에 있던 부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게 아니라 중국 하얼빈에 있던 부대였어. 공식 명칭은요, 원래 731 부대가 아니라 관동군 방역급수부예요.関東軍 보호기 규스이부라는, 약간 왜 이렇게 일본어가 어려워? 그런 부대였어요. 관동국 방역급수부. 활동 기간은요, 1888년 5월 14일부터 1945년까지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행하던 그 부대예요. 지연에 설립되어서요, 초기에는 관동국 방역급수부 또는 동양부대로 불리다가 향후에 나중에 731 부대로 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1937년부터 1945년, 그러니까 중일전쟁을 거쳐가지고요, 1945년까지 얘네들이 생물, 그 다음에 화학무기, 이런 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발하면서 그냥 연구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일본 요원이 악명 높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얘네가 헌병대 정치부 및 전염병 예방연구소 혹은 방역과 급수에 대한 임무,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려진 거야. 우리는 그냥 전염병 예방연구소고, 헌혈병 정치부, 그냥 방역이랑 급수에 대한 우린 그런 일을 하는 부대야 라고는 말은 하지만은요, 실제로 이 731 부대의 그 대가리, 죄송해요, 좋은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731 부대의 제일 높은 새끼 이시시로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731 부대의 진짜 목적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휴대용 야전 정수기를 개발하기도 했어. 우리 진짜 방역과 급수에 대한 임무를 하는 거니까 우리 그냥 야전 정수기도 우리가 개발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생체 실험하는 거를 비밀 이해하고, 그냥 대외적으로는 그냥 우리는 그냥 전염병 예방연구소고, 급수에 대한 임무. 왜냐면 얘네가 왜 급수에 대한 임무라는 걸 그런 걸 임무로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다라고 했냐면, 당시에 실제로 만주 지역 일대의 물의 질이 되게 안 좋았대. 그러니까 전쟁도 되게 많았고 전염병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전염병 중에 빌하르츠 주혈흡층이라는 그 기생충이 있었는데요. 그 기생충에 의해서 그 물이, 그 질병이 막 뭐라 그러지? 질병을 옮는 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요즘 한국말이 잘 기억이 안 나. 그래, 어쨌든 그런 돌림병 같이 그런 병들이 막 옮겨가고, 전쟁 때문에 물의 질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만주에 죽어난 그 군부대가 되게 깨끗한 물이 절실했대. 그래가지고 얘네가 방역과 급수에 대한 임무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라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진 거야. 그래서 그 이시이로가 휴대용 야전 정수기까지 발명한 거지. 원래는 태평양 전쟁 때 정치 및 이념 부서로 설립이 된 부대야, 이게. 그래서 적에 대한 사상, 정치적 선정과 일본군에 대한 사상, 이런 무장이 임무였어. 그래서 첫 부임자였던 의사 이시시로, 얘 이름을 따가지고 처음에는 이시부대라고 불렸대. 그래서 이시부대 혹은 731 부대, 약간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야. 그리고 뭐 히토히토의 칙령으로 설립한 유일한 부대였던 거야. 그래서 히토히토의 막내 동생이 이 731 부대의 장교로 복무했어. 그러니까 다 지네끼리 짜고 처먹는 그런 부대였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가 공산주의 정치 선동에 대항해서 이런 거야.
근데 이제 그 영역이 확대되다가 화학, 세균 전 준비를 위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연구를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관동군 주력 부대에 있는 그런 그 주력 부대, 군부대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급수 전문 전투 지원 부대라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얘네가 살아있는 인간을 생체 실험을 위한 부대였던 거야. 731 부대는 크게 보면은 약간 독일, 여러분 아죠? 독일 나치 같은 약간 그런 정치 선동 부서야. 뭔지 알지? 나치가 이렇게 완전 위에 있어가지고 나치가 신인, 걔네가 하는 대로 다 하잖아. 자기네 의견이 조금만 거슬리면 다 죽이고 막 이러잖아. 약간 그런 거지. 일본인의 약간 인종적 우월성, 그러니까 일본인이 최고인 거야. 이 부대는 일본인이 최고. 그리고 뭐 그거에 따른 방첩 활동, 정보 활동, 정치적 사보타주의, 그다음에 적선 침투, 약간 이런 활동도 했대. 그래서 이 부대는요, 만주 헌병대, 만주 정보기관, 만주 정규경찰, 만주 거리민위원회, 지역 만주 민족주의 정당, 일본 비밀정보기관, 이런 애들이랑 긴밀히 연락하는 거야. 그 얘네가 이런 살아있는 사람은 실험체로 썼지만 그런 걸 알려지지 않게 사람을 대준다든지, 사람을 이렇게 얘네가 실험할 수 있게 잡아다가 다 얘네 부대에다가 넣어준다든지, 그런 게 알려지지 않게 지네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골수업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대 만주에 있는 부분에서는요, 백러시아인, 그러니까 러시아인, 중국인, 만주인, 몽골인, 그리고 기타 특수부서, 비밀부서, 이런 경력의 외국인을 활용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만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애들과 같이 이 부대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을 활용한 거지. 자, 민간인과 군인 1만 명과, 여러분 제가 이 6.1기를 왜 해놨냐면, 이 쓰레기 6.1기를 왜 해놨냐면, 731 부대, 이 정말 죽어마땅한 이 새끼들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대가 이 6.1 승천기를 실제로 사용하기도 했대. 그래서 한 거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신고 드릴 분 좀 아가리 여물어. 다른 분들 피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민간인 그리고 군인 모두 1만 명의 중국인과, 그러니까 봐봐, 민간인과 군인, 그 다음에 1만 명의 중국인, 그리고 조선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몽골인, 러시아인,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부대 실험의 대상이었어요. 1만 명의 중국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들, 몽골인, 러시아인이 이 부대의 실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미국인과 유럽인 등이 연합군 전쟁 포로가 모두 731 부대의 손에 다 죽었어. 게다가 이 부대에서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생물학으로, 그러니까 화학 무기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병균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에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진 생물학 무기의 사용으로 또 수만 명의 중국인이 죽었어요. 이 부대가 중국에 있었으니까, 하얼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인을 대상으로 막 실험을 한 거야. 생물학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그 당시에 하얼빈에 있었던 731 부대의 모습입니다. 자, 부대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서 남자, 여자 실험체를, 사람들을 나눴어, 얘네가. 실험체라고 말하기 진짜 가슴 아픈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 부분 있죠? 이 빨간 부분이 여자들이 있던 부분이고요. 여기 이 파란 부분,
이 파란 부분이 남자들을 가둬놨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 731 부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겁나 크지. 여기서 온갖 잔인한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실험들을 해왔던 곳이에요. 자, 731 부대는요, 그러니까 일본이 세운 생물전 연구기관 중 하나였어. 그래서 731 부대뿐만 아니라 561 부대, 543 부대, 773 부대, 100 부대, 1644 부대, 1855 부대, 8604 부대, 200 부대, 9420 부대 등등 겁나 많지. 동아시아 각지에 세워졌어. 그리고 이 각지에 세워진 기관도 731 부대와 유사하거나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던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넘는 부대가 이 731 부대처럼 살아있는 인간을 실험하거나 이 생체 실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부대가 전부 일제 헌병대가 관리했대요. 그래서 인체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는 부대의 속성상 부대 주변 지역을 전부 소개하고 지역 주민을 전부 추방시켜. 혹은 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물학 무기를 실험해요. 그러니까 그냥 민간인을 생체 실험한 거야. 살아있는 민간인을.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하얼빈역에서 때 열차가 출발을 해. 그래서 인간 지역을 통과하자마자 그 열차 내에 있는 커튼을 전부 내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부대 인근 지역에서 그 차창 밖으로 그러니까 승객이 열차 타고 있잖아. 이렇게 차창 밖으로 못 보게, 아무것도 못 보게 커튼을 닫혀. 그리고 혹여나 차창 밖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훔쳐보는 승객은요,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신문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대. 여러분 생각해봐. 중국이나 세계 어떤 나라에 731 부대가 살아있는 민간인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한다라는 게 알려져봐. 그럼 731 부대가 그때까지 이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한 거지. 그러니까 731 부대와 관련된 많은 과학자가 진짜 열받는 건데 여러분. 731 부대와 관련된 많은 과학자가 나중에는요. 일본에서 정치, 학계, 사업, 의학 부문에서요. 큰 성공을 거둬요. 731 부대가 없어진 다음에도. 그래서 일부는요. 소련군에 체포되어 가지고요. 하바롭스크 전범 재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바롭스크 전범 재판이 뭐냐면 일본군 그러니까 전범 그 131 부대에서 일했던 애들에 대해서 6일간 열렸던 군사 재판이야. 그래서 일본인 그 피고인들 나쁜 새끼들 그 새끼들이 소련군에게 포로가 돼요. 그래서 관동군 지도부와 생체 실험했던 새끼들 그다음에 세균 그 연구했던 관계자 새끼들 그러니까 주된 혐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1939년 그 소련에 대한 전쟁 연습을 해. 1940년에 관동군의 특종 연습이라고. 731 부대와 100 부대의 뭐 실험 생체, 사람 갖다가 실험한 거 이런 것들을 죄목으로 끌려가요. 근데 3명의 중장들은 각각 25년 동안 강제 노동령을 받았고요. 나머지 몇 명의 인물들도 2년에서 20년까지의 강제 노동형을 받았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가벼운 형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한이 돼서 석방돼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요. 일본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뭐 감옥에서 병사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래봤자 뭐 얼마나 자살하고 얼마나 병사했겠어.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1956년 소비에트 연방과 일본 간의 국교 회복.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사이가 좋아진 거야. 다시 또 나라 대 나라끼리.
그래가지고 국가끼리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는 모두 감형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죄가 줄었다는 거지. 벌이 줄었다는 거야. 감형돼가지고 모두 일본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하바로프스크 전범 재판이라고 해. 그래서 미국의 항복한 자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부대 야바이한데 위험한데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캐치한 좀 대가리 높은 새끼들은요 미국에 미리 항복한 거야. 야 미안해. 그 대신에 우리가 이거 생체 실험하고 이렇게 막 연구한 것들 너네 줄게. 그래서 미국에다가 얘네들이 그거 자료들 온갖 몇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실험한 결과 그 연구 결과들을 미국에 너네 줄게라면서 이거를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면받아요. 죄가 없어진 거지. 사면받아. 그리고 나머지는요 잔인한 행위 때문에 나중에 7.3 부대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 UN 있죠? UN에 의해서 전쟁 범죄로 선포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개새끼가 이런 일을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드디어 제가 그 새끼의 쌍판을 죄송해요. 그 새끼의 면상을 죄송해요. 그 새끼의 왁구를 죄송해요. 정말 열받아서 진짜 너무 열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7.3 부대장 중장 이 새끼의 면상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새끼예요. 이시시로 7.3 부대장이었어요. 이 새끼를 줏대로 해가지고 그런 7.3 부대에 여러가지 실험이 행해진 거야. 이 새끼입니다. 침 뱉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많이 빡치시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부터요. 자, 이 새끼 7.3 부대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시 부대라고도 불렸었다고 합니다. 자, 이시 부대의 구성원은요 다음과 같은 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장군, 그러니까 부대장, 이시시로 중장 이외에 총합 5명 이내만 존재해요. 장군 5명, 얘 이외에. 그 다음에 고등관, 얘가 좌관급 장교인데요. 7.3 부대에서 실험에 종사하는 의사. 그러니까 고등관이 뭐냐면 그 생체 실험을 한 의사. 그리고 내지는 중자관 같은 대우로 고등관으로 분류됐대요. 얘 의사가. 그리고 판인관이라고 있는 게 뭐냐면 위관급 장교야. 그러니까 실험 외적인 분야. 그러니까 외적인 분야의 책임자이거나 뭐 기사 조수 이런 거를 판인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원이라는 급이 있는데 고원이 뭐냐면 부사관. 잡다한 일 있죠. 작업반장. 그래서 작업반장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고원이라고 불렸대요. 그리고 용인, 마지막 용인. 그러니까 병사야. 그냥 병사. 그러니까 가장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용소의 간수 있죠. 우리 교도소 같은 데 보면 그런 간수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소의 간수. 그러니까 거의 그냥 맨 조그만 애들. 짜질구레한 시다바리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7.3 부대는요, 이시 장군을 토대로 밑에 장군, 고등관, 판인관, 고원, 용인 이런 그 계급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1932년 이시로는요, 육군 전염병 예방 연구소라는 이름의 의무부대요. 그래서 이 부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리고 이시로하고 부하들은 종마 수용소를 건설해요. 종마 수용소라는 걸 건설해. 그래서 이 수용소는 처음에 중국에 있는 베이너라는 데가 있었는데 하얼빈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대요. 근데 여기서 이시가요, 토고부대라는 걸 조직해. 이 토고부대가 7.3 부대의 시작이야. 왜냐면 화학, 생물학 작전을 하기 위한 비밀 연구 그룹이었거든.
근데 1935년에 사람들이 이제 탈옥을 해. 탈옥과 폭발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 자기가 만든 그 부대를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얘가 포기하지 않아. 이 샹누무 새끼가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핑팡이라고 하얼빈시에서 남쪽으로 24km 떨어진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훨씬 더 큰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관동군이랑 통합하면서 전염병 예방부가 됐어.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이제 이 부대가 이시 부대랑 와카마스 부대라고 이제 둘이 나뉘어요. 그래서 1941년부터 얘네가 이제 이 부대가 다시 또 합쳐져요. 그러면서 관동군 방역급수부 또는 731 부대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대는 제국청년군, 대학연구소 이런 데서 헌병대의 지원을 받게 돼. 이 731 부대가. 근데 이 731 부대가 여러분 그냥 인체 실험과 그런 거 한 것뿐만 아니라 헤로인 있죠. 마약. 헤로인 생산을 위해서 만주에서 양귀위를 경작하던 미쓰이. 지금도 되게 큰 그룹인데요. 이 미쓰이 재벌과 연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 여러분, 드디어 나와요. 자, 이분들이 바로 당시에 인질로 잡혔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실험했던 새끼들의 사진입니다. 당시 실제 찍혔던 사진이에요. 자, 암호명 싫어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싫어해요. 저는 기묘한 이야기에 실화만 갖고 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암호명이 마루타예요, 여러분. 마루타. 자, 마루타의 특별 계획은요, 실험할 때 인간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주위, 인근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인구 집단에서 징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해. 근데 왜 마루타예요? 마루타가 뭐예요? 마루타가 뭐냐면요, 여러분. 마루타는 바로 일본어예요. 일본어가 마루타인데, 마루타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바로 통나무란 뜻이에요. 통나무. 근데 이 마루타란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 이게 구성원 중, 그 부대에 있는 구성원 중 일부의 농담에서 유래됐대요. 그 당시에 지역 당국에서 이 부대를 제재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농담이 생겼다고 해요. 그냥 봐봐. 살아있는 사람을 실험으로 막 실험을 해. 그래도 얘네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 이 불쌍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야, 얘네 완전 통나무 같지 않냐? 야, 이제부터 마루타라고 부르자. 이래서 얘네가 농담 따먹기 식으로 마루타라고 그냥 지네끼리 말하게 된 게 이 부대의 암호명으로 된 거예요. 빡치죠. 그래서 실험에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임산부까지 동원돼요. 가슴 아프죠? 수많은 실험과 수많은 해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취 없이 이루어져요. 왜냐면 마취를 하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 그대로 해부를 하고 살아있는 사람 그대로 실험을 해요.
마취 없이요. 자, 얘네가 어떤 물건으로 생체 실험을 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당시에 쓰였던 무기들을 잠깐 몇 가지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무기들을 얘네가 사용했는지. 자, 그 당시에 쓰였던 무기들이에요. 무기라고 해야 되나? 무기지 뭐.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걸로 찌르고 막 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왜 이러니? 당시에 쓰였던 무기들이에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무슨 뭐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남자들이 화생방 들어갈 때 쓰는 거 있지. 이런 마스크를 쓴 이유가 뭐냐면 지네들은 살려고 저런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실험자들을 그런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독가스가 나오는 그런 방에 쳐넣던지 한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로 실제 사람들을 쑤시고 흡한 거지. 마취 없이 살아있는 상태로 말이에요. 자, 이런 무기를 쓰면서요, 수용자는 마취 없이 생체 실험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지금부터 굉장히 혐오스럽고 굉장히 잔인한 사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